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황, 하는 겸, 도대체 왜 밀리고 있나? 우리 시장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요거 주말에, 어, 녹화를 했었는데, 어, 마이크를 안 켜고 했더라고. 혼자 막 떠들다 보니까 마이크를 안 켜고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어차피 너무 길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일단 최대한 짧게 30분 안으로 좀 잘라 보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죠. 반등인지 이게 뭐 세게 올라가려고 하는지 말 그대로 반등이에요.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반등인데, 기술적으로 다우 같은 경우도 5와20이 골드 났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20 들여밟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앞에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모습. 나스닥도 마찬가지 모습. 그지? 그 다음에 S&P 500은 또 사상 최고가를 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다. 미국은 잘 가죠. 미국은 잘 가. 근데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은 밀리죠. 볼린저가 수축했다 확산. 이것도 근데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5일선이 외봉입니다. 내려옵니다. 매수해도 됩니다. 올라갔습니다. 현금화합니다. 레버리지 다 텁니다. 그죠? 다 말씀드리고 했던 거지. 그리고 어떻게? 수추가 확산하면서 내려옵니다. 이 밑으로 내려와도 땡큐입니다. 땡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할로 사면 됩니다. 내려올 때마다.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 올라갈 때는 매도 관점. 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월봉이요? 첫음봉입니다. 월봉이 첫음봉이고 볼린저가 3개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내려와도 다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막 신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빨간색 선, 지금은 여기 5개월 선이네요. 5개월 선이든 6개월 선이든 그 밑으로 내려와도 감사합니다. 첫음봉입니다. 그죠? 시장은 이 상태로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져도 저금리 상태에서 터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요? 지금 델타 변이. 갑작스럽게 델타 변이가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얘기가 싹 들어가 버렸다. 오히려 돈을 더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금씩 국가마다 다른 모습이 나와요. 아까 미국은 좋죠? 한국은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죠? 자, 그러면 해외 지수로 가서 저는 이제 중국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중국보다 지금 더 빠지고 있는 게 어딜까요? 일본.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 시장보다 더 강하게 빠졌다.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그죠?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델타 변이가 탁 이게 좀 문제가 되면서 의도적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지? 하여간 그런 문제가 또 터진 데다가 기후도, 그죠? 지금 주말 사이에 물난리 나고 난리가 났어요. 47만 명, 50만 명 가까이가 피신을 우박이 막 떨어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일본 시장이 더 급하게 빠졌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홍콩. 그죠? 홍콩도 급하게 빠졌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 자기네 빅테크,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쪽 애들을 갖다가 규제하는, 이것도 희한해. 규제하는 내용이 막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조금 밀린 모습, 조금이 아니라 가장 세게 밀렸죠. 가장 세게 밀렸다. 안 좋아. 한국 안 좋고, 일본 안 좋고, 홍콩 안 좋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계속 가요. 중국도 잘 버티고 있어. 이게 뭐냐 이거지. 지금 제일 문제는 얘기가 되는 건 델타 변이. 그죠? 근데 미국은 세게 간다. 영국도 괜찮다. 한국, 이런데, 일본, 이런 데는 좀 안 좋다. 요거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찾아봤지. 이제 다시 보자고요. 기사를 보면서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 근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성인 85% 백신 맞은 영국 델타 변이가 휩쓸었다. 제목만 보면요. 성인 85%가 백신을 맞았는데 델타 변이가 휩쓸었으니까 이거 백신은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얘네들은요 다르게 얘기해요. 기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얘기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낮다. 치명률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백신을 맞아라. 이 얘기요. 기승전 결국에는 뭐다? 무용지물이 아니라 백신을 맞아야 된다. 기승전 백신을 맞아라야. 그죠? 자, 영국이 이런 상황이에요. 영국도 보면요. 거기다가 뭔 얘기냐면 백신 2회 접종하면 공항 신속통로로 격리 면제. 그죠? 이거 보시면 영국 정부 10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한 한국과 같은 얘를 한국이라고 들었어. 뭐요? 백신 접종을 많이 하지 않은 한국을 콕 집어서 한국과 같은 황색 국가에서 입국하더라도 백신을 2회 접종했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도입하겠다 이 얘기예요. 한국 탁 집었다. 뭔지 모르지, 그지? 왜 한국을 예를 들었을까? 이 대목이 좀 신경이 쓰이죠. 한국의 접종률이 낮으니 높여라, 뭐 이 정도의 경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후에 사고가 나올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영국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신 선도국 이스라엘. 델타 변이에서 거기서 또 나가. 델타 플러스. 그죠? 영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백신, 여기 한번 읽어볼까? 백신 접종으로 중증과 사망에 대해 93%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접종률이 낮아 확진자가 많이 나온 미성년자 대상의 접종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애들, 그동안 백신을 맞지 않았던 사람들, 젊은 친구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접종에 주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중에요. 33%가 15세 이하라고 해요. 백신을 맞아야 안 죽는다. 애들이 변이에 많이 걸렸다. 젊은 애들이. 그리고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신 맞아라. 여기도 어때요? 기승전 백신 맞아라. 결국엔 백신 맞아라요. 그 다음에 여기만 그래요? 싱가포르 볼게요. 코로나 관리하며 공존한다. 싱가포르도 뉴노멀 뭐 어쩌고 저쩌고 기사 제목에도요. 뭐가 백신 자신감이야. 백신을 많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싱가포르도. 그죠? 방역 제한을 풀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부러워? 백신 맞아라. 우리는 마스크 벗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뭐예요? 요것도 볼까요? 다음 기사도. 이렇게. 델타 변이 확산에도 확진자 집계 안 하겠다. 싱가포르 일상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우리는 2단계 하다가 이제 뭐 4명까지밖에 같이 밥을 못 먹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6명으로 늘리겠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최고 단계를 올려서 2명, 그죠? 6시 이후부터는 2명. 이거 당연하지. 직장인들 직장 끝나고 가는 시간 이제 나와서 사람들 만날 시간이 6시 이후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못 만나게 하겠다. 이거는 뭐 만나지 말고 직장 끝나면 집으로 가란 얘기죠. 그 얘기야. 이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싱가포르 측은 이달 말에 2차 접종률이 50%에 달하게 되면 식사 가능 인원을 8명으로 늘리는 등의
제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야? 8명을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2차 접종률이 50%에 달하면 이게 뭔 얘기예요? 백신 맞아라. 그러면 니들 불편한 거 풀어주겠다. 백신 맞아서 접종률이 높아지면 니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신 맞아. 이 얘기예요. 그죠? 이거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이건 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요 기사 한번 볼까요? 데일리. 그죠? 정부 올 11월 천명했지만 블룸버그 집단 면역 내후년. 요 얘기는 집단 면역이 되는 시기를 예상한 거죠. 그런 기사죠. 그러니까 뭐요? 백신 맞으란 얘기요. 자, 보시면요. 입법 한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루 평균 어쩌고 속도를 유지할 경우에 몇 년 집단 면역 달성 조건인 인구 75% 접종. 2차 접종까지 1차는 맞고 2차까지 맞으면 접종이 완료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집단 면역까지 가려면 전체 인구의 75%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기까지는 이 속도면 2년 6개월이 걸린다. 그죠?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는 향후 3, 4개월. 이게 5월달 기사거든요. 3, 4개월 얼마 안 남았지. 그러니까 얘네들과 한국 상황이 반대죠. 접종률이 높은 미국, 영국 얘네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미국도 코로나 독립선언을 하고요. 주가는 올라가고요. 근데 한국은 주가도 빠지고요. 규제도 더 강화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 접종을 많이 하는 국가와 많이 하지 않은 국가가 지금 상황이 상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라. 많이 안 맞은 니들 나라들 맞아. 그러면 우리처럼 편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이런 향후 5개월 뒤면 집단면역 전부 어디야? 서방에 유럽 그지 뭐 등등. 근데 일본 4.6년 우리보다 더 가요. 파키스탄 인구 많은 나라들 니들 맞으라야. 안 맞아? 그러면 힘들어. 도달까지 4.5년 4에서 5년이 걸릴 것이다. 일본이 딱 포함돼 있어.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 정부는 백신 도입을 접종을 속도를 높일 계획을 추진 중으로 각국의 예방접종 75% 완료 시점은 앞으로 당겨질 수 있을 거로 당겨야 되겠지. 우리나라는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백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죠? 2년 6개월 걸린다는 2년 몇 개월 있죠? 2년 6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한다? 그거를 올 11월 달 안으로 땡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세계가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구글에다가 여기 검색을 세계 백신 이렇게 치시면 여기 나와. 실시간은 아니고 조금 집계가 되는 그 시점부터 나와요. 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영국 아까 규제를 막 풀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막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7월 7일 기준으로 보면 인구 비율 대비 어때요? 요거는 아까 기사 보면 85% 접종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애들 빼고 성인 85%. 요 집계는요. 전체 인구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1차 맞은 사람이 68%,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이 51%. 상당히 높죠.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집단 면역 가려면 접종 완료 이게 어떻게 돼? 2차 접종까지가 75%가 까지 돼야 된다 이거야. 그죠? 영국 그 다음에요. 아까 뭐 이스라엘 한번 보자. 이스라엘 어때요? 몇 프로나 됐나요? 1차가 62.9 애들 포함해서 그죠? 접종 완료가 57.3 비슷하죠. 1차나 2차까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지. 싱가포르
싱가포르 어때요? 65.4, 2차까지 38.6. 그러니까 2차 접종을 50%까지 땡겨주면, 땡기면 어떻게 된다? 접종을 맞으면, 이제 규제 점점점 계속 풀겠다. 8명까지 식사, 이제 회식도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응. 반면, 한번 볼게요. 한국 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거의 없다가 갑자기 확 늘었어. 그래, 확 늘어봐야 지금 보면요. 1차 접종이 30%고요. 2차까지 접종한 게 10.9%입니다. 10%밖에 안 돼. 2차까지 다 맞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들하고 영국, 이스라엘, 독일 뭐 이런 데하고는요. 다르죠. 수치 자체가 다르지. 뭐 미국도 봐야겠네요. 미국 어때요? 1회 접종이 55, 2회 접종이 48. 그지? 달라. 우리나라가 현저히 떨어져. 일본 볼까요? (28.6) 2차 접종이 16.9. 우리보단 높네. 2차 접종은. 1차는 우리가 더 높고요. 근데 일본도 어때요? 거의 안 맞다가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접종자가. 왜? 지금 올림픽 해야 되거든. 올림픽 앞두고 접종자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접종률이 높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국가들보다는 현저하게 낮다. 그쵸? 뭐 홍콩 지금 계속 높여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보다 훨씬 높죠? 우리보다는 높아. 그런데 앞서 말했던 국가들보다는 낮아. 이게 뭘 뜻할까요? 영국,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얘네는 주가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조금 국민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주고 있어. 근데 반대로 델타 변이가 이렇게 왕성한데도 지금 다시 팬데믹이 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다른 대응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델타 변이가 번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얘네들은 이러니까 어떻게 백신 맞아라. 그리고 지금 백신의 특이점이 뭐예요? 델타 변이에 젊은 애들, 어린 애들, 학생들 그리고 20, 30대 젊은 애들도 어떻게 되고 있어? 확진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령층들은 백신 많이 맞았잖아. 이제 젊은 애들 맞춰야 돼. 그죠? 젊은 애들 맞춰야 돼. 그 얘기요. 요걸 계기로 델타 변이를 계기로요. 젊은 애들 맞춰야 돼. 그리고 많이 맞지 않은 국가들 니들 좀 맞아야 돼. 한국이라는 거를 아까 첫 기사에서 그죠? 근데 한국이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 2차 접종이 어때요? 10.9라 그랬죠? 요거 전 세계 평균이요. 전 세계 평균이 11.9야. 전 세계 평균보다도 대한민국 평균은 낮다라는 거예요. 2차 접종까지 끝난 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장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4단계를 강력하게 해야 어떻게 돼? 사람들 살기가 힘들게 돼야 어떻게 돼요? 백신을 맞겠지. 백신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포 분위기 조성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확진자가 늘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래요? 자, 20, 30대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검사. 찾아가는 검사. 그 다음에요.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 찾아다닐 때 직장인들 찾아다니면서 그죠?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겠다. 그게 뭔 얘기요? 검사를 많이 해야 그죠? 검사를 많이 해야 확진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확진자고 접촉도 안 했어. 그래도 일단은 검사 다 해보라 이거야.
한 가정에 한 명 정도씩은. 혹시 모르잖아. 무증상 감염자일지. 그렇죠? 뭘 늘리는 거야? 검사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야 확진자가 늘어나겠지, 당연히. 그래야 어떻게 돼요? 4단계 또는 4.5단계 뭐 이렇게 계속 또 올라가겠죠? 진짜로 이제는 아예 6시 이후에 못 다니게도 할 수 있겠지? 뭐 그거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야 어떻게 돼? 이거 백신 맞아야 해결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죠. 영국, 프랑스, 아니 영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미국 얘네들은 주가도 올라가고 일상도 자유롭게 해. 그지? 결론이 뭐예요? 2차까지 75% 맞아야 그래도 끝날까 말까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답이 나오죠. 결국엔 뭐예요? 백신 다 맞으란 얘기예요. 자, 일단 직장인, 공무원, 그죠? 그 다음에 뭐 식당이나 이런 식당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미용실부터 해갖고 자영업자들. 안 맞으면 문을 못 열어,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치, 사장님이건, 백신 안 맞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자영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고3 애들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애들까지도 백신 맞추겠다. 그 다음에 군인들 맞추고요. 이미 고령자들은 대부분 맞았고, 안 맞으신 분들까지 맞추면 75%는 그것만 해도 넘어가. 근데 직장인 분들이 제일 문제지. 백신을 안 맞으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겠죠. 안 맞은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줄지,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죠. 미국에서는 시작이 됐어요. 자, 보세요.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국 휴스턴 병원 직원 153명 해고, 뭐 이런 게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도 이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떨까? 그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델타 변이 지배종됐다. 지배종됐다라는 건 코로나에 걸렸어. 그런데 어떻게 일반 코로나보다 델타 변이가 더 많이 걸리는 거야. 50%가 넘어가. 그죠? 그러면 이제 지배종이 됐다라고. 자, 한번,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 델타 변이 확산은 나오죠. 특히 젊은이들에게 위험하다. 그러면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어느 층에다가 지금 백신을 맞추겠다라는 타켓이 딱 나오는 거지. 그죠? 델타 변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중증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중증 진행 뭘로 막는다 그랬어? 아까 백신 맞으면 영국에서도 백신 맞고 코로나 델타 변이는 걸리지만 어떻게 중증이나 아니면 사망자는 현저히 낮춰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중증 진행이 젊은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신규 사망 입원 사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나왔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미국은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확진과 입원이 늘고 있다. 이건 뭐야? 정치적인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백신을 좀 덜 맞은 지역은 당연히 반대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지.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1차 맞고요. 2차까지 맞으면 백신 접종 완료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델타 변이를 이제 잡을 수 있어. 근데 또 뭐야? 델타 변이 막기 위해 부스터 개발 중인데 미국 당국은 현재로는 불필요하고. 현재로서 불필요? 아니 왜? 이 부스터는 뭐냐면요. 2차까지 맞아도 그 다음에 3차까지 맞추겠다는 거야. 3차야, 3차. 3차니까 당연히 2차도 아직 덜 맞았는데 그건 나중 문제다. 그죠? 3차. 근데 델타도 잡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2차로 안 끝낸다는 거죠. 3차. 이제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4차, 5차.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약 나오고 계속 맞추겠다는 거죠. 뭐 약장사 제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이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양의 약을 팔아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맞기 싫어도 맞아줘야 되는지. 그죠? 이거 맞다가 죽어도 뭐 아야 소리도 못 하잖아요. 국가도 책임 안 져. 약을 만든 기업도 책임이 없어. 그냥 죽음을 걸고 룰렛 돌려서 빵. 근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냥 개죽음.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 맞아야 된대. 안 맞으면 니들 계속 못 돌아다니게 힘들어질 거야. 경제생활 힘들어질 거야. 경제 망가질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해요? 3차 접종 이거 부스터샷 맞으면 면역력이 10배까지 올라간다. 뭐 홍삼 먹은 것보다 더 좋아진대. 그치? 몸이 더 좋아진대. 하여간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낮다. 일본 백신 접종률 낮다. 거기에 얘네는 뭐까지 있어요? 하계 올림픽. 그죠? 홍콩 마찬가지 백신 접종률 낮다. 저쪽에 인구 많고 잘 살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 지금 니들 힘들어져야 된다. 델타. 그죠? 뭐 주가가 이런 이유만으로 움직이게 하겠냐면요. 뭐 환율의 상승, 그죠? 또는 금리의 하락,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미국 지금 골디락스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골디락스가 뭐예요? 골디락스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야. 경기가 좋아지는 거. 그지? 근데 이게 뭐야? 골디락스가 아니다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차 상승 때, 쭉 빠졌다가 돈을 풀어갖고 쭉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어떻게 2라운드는 뭐라 그랬어요? 실적 장세. 실적 장세 골디락스. 근데 이게 아니라, 아닐 수 있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유동성. 자, 이 상황에 돈을 더 풀어야 돼. 니들 더 풀어. 더 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미국은 안 풀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위에 지금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 더 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환율이 당연히 달러 가격이 올라가겠지. 달러의 가치가. 그죠? 그거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 자본들 빠져나가겠죠. 주식을 왜 사?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럼 뭐예요, 결국엔? 골디락스가 아니라 그러면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라는 거. 그러면 걱정할 거 없죠. 그러니까 뭐가 쏙 들어가? 테이퍼링 이야기 쏙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요? 금리 인상 문제 쏙 들어가.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한다? 저는 계속해서 못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못할 거다. 근데 뭐 정치적인 문제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 논리적으로 보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유는 나왔어, 이제. 이유도 나왔고 답도 나왔어요. 그지? 이유도 나왔고 답도 나왔어. 그 다음 기술적으로 봐야겠죠. 자, 미국 시장이 간밤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반등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반등이 미국이 막 뚫고 올라간다고 우리가 지금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은 같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미국만큼 세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올라갈 때, 자, 여기서 우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떨어지면 쌍봉이에요. 5일선. 그럼 20 밑으로 내려온다요. 근데 20과 60 이게 좁으니까 60 밑으로도 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120도 이격이 좁아. 그럼 그 밑으로도 갈 수 있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 그 현금 비중을 여기서 만들자고 했는데 못 만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요번에 올라갈 때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답을 얘기했잖아. 2차까지 75%. 이거 안 되면, 이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 쪼일 수는 없잖아, 사람들을. 그러면 폭발해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느 정도 또 뭐 한 50까지 끌어당겨. 그 다음에요. 또 한번 좀 풀어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서 또 쫙 당겨서 또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75%가 맞아도 모든 사람을 다 맞추기 위해서 끝까지 뭔가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이 백신 접종자가 현저하게 접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아까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딱 보면. 그러기 전까지는 얘가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반등은 주고 뭐 따라 붙는 것 같지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하방 압력이 크다. 근데 내려올 때는 매수 관점. 그죠?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대응하는 게 좋다. 정고점 넘으면서 막 미국 시장 따라가고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예요? 얘는 20일이야. 코스피는 20일을 이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외봉인데 20일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어때? 60일선 위에서 이렇게 21선이 돌면 가능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제? 이게 1번 패턴, 쌍봉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쌍봉이 될 수도 있어. 그쵸? 이게 1번으로 쌍봉, 이게 2번으로 쌍봉. 60, 요거 60, 요거 20, 요거 20. 요 패턴이야. 여기서 올라갔다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0을 깬 다음에 60을 깬 다음에 이렇게 20일 위로 올라오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외봉이니까 매수 관점이긴 하지만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 늘려주고요. 내일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 늘려줘야 돼. 물려있는 종목 이거 마냥 갖고 있어도 안 되죠. 올라갈 때 수익이든 손실이든 비중을 줄여주고 내려가면 다시 사겠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도 뭐 수혜주들도 있고 잘 간 애들도 있잖아요. 그거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더 중요한 건요. 비중 조절이에요. 현금과 주식의 비중 조절. 얘는 그런데요. 코스닥은 또 달라요. 코스닥은요. 아직 20밑으로 안 내려왔어. 5일선 외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등 주면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돼. 그죠? 올라가면 현금 비중 늘려라. 그리고 밑에 가서 살 준비해라. 저 20 밑으로 내려오고 60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를 노려야 된다. 그죠? 쫓아갈 필요는 없다. 요번에 반등 주면 여기서 현금 비중 못 늘린 사람들 늘려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분할로 접근하겠다. 어떤 섹터가 어떤 게 올라갈 거냐 뻔하잖아요. 그죠? 향후에 지금 앞으로 지금 좀 전에도 아까 일본에서 물난리가 나서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그지? 답이 나오죠.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 검사. 그래서 진단키트 애들이 먼저 움직였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엔요. 또 무슨 백신이 임상에 들어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엔요.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증 환자 현저히 줄어들. 이거는 그러니까 단발성이 높을 것 같아. 음압병실이나 이런 거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근데 이런 것들은요. 중증 환자 안 나온다며. 백신 확률 높으면. 근데 백신 안 맞은 사람들한테선 중증 환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뉴스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걔들도 한 번씩은 퉁퉁 튀어줄 수 있겠지. 근데 쫓아가서는 안 돼. 한 번 움직였잖아요. 세게. 그지? 지금은 백신까지 나왔고 지금 바로 뭐 부스터까지 나온다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백신 관련한 애들 또는 코로나 관련한 이런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애들은 치고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고 눌러줄 때 반등만 노리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은 막 대세 상승 얘네가 날아가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봐봐.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을 집에다 더 가둬놓겠다라는 거잖아. 일상생활을. 언택트잖아요. 그쪽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답이 나오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 내가 끌고 가던 내 포트 또는 업종 이거 좋은데 상황이 바뀌었어. 정부도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어요. 이제 점점 규제를 풀겠다 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오히려 더 강화를 해버리잖아. 주식 우리 포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고선 끌고 갔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잘못되잖아요. 바꿔줘야지. 그런데 요번에 반등을 요렇게 오늘이든 뭐든 이렇게 올라가 주면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금 비중 늘려라. 심지어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70%까지 현금 비중 늘려놨습니다. 그지? 목요일, 만기일 변곡. 그리고 나서 밑으로 주면 어떻게 돼? 얘가 쌍봉이야. 5일선 쌍봉. 그래서, 늘려놨고,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전부 전량 현금화를 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사고 있다. 또 올라가면요. 또 팔 거예요. 요번에. 오늘이든 오늘, 내일 이렇게 올라가면 또 팔 생각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려오면 또 접근.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그죠? 그래서 저 밑에서 분할로 탁탁 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나왔죠? 올라가면 이제 가는구나가 아니라 다시 현금 비중 늘려야 되고, 전에 위에서 현금 비중 못 늘리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그렇다고 이게 시장이 죽으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라냐? 그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다시 살라고 해.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위에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싸게 다시 잡아라. 예. 안 끝난다. 이 상태로 또 갑니다. 가긴 가죠. 그런데 시장이 신나게 가거나 전고점 강하게 뚫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업종과 종목을 잘 선택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는요. 확산 중에 내려오는 거. 그럼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 수강생분들은 다 알죠. 확산 중에 내려오는 애들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대응들 잘 하시고 시장 사실 돈 벌기 힘든 시장입니다. 일반인들이 돈 벌기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안 까먹으면 또 기회는 충분히 올 거다. 밑에서 잡자. 아시겠죠? 확산 중에 음봉 주고 내려오는 애들. 자, 수고들 하셨고 대응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시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